쿠팡 부업, 솔직히 아무에게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쿠팡 위탁 판매를 직접 운영해왔고 누적 매출도 1억 원 이상 만들어 봤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업을 아무에게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쿠팡 이미 늦었다, 경쟁이 심하다, 시간만 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고 없이 시작할 수 있고 퇴근 후 몇 시간만 투자하면 월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영상도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입장에서 보면 두 이야기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경험을 했고요. 하지만 상품 몇 개만 올리면 쉽게 월급 외의 수입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요즘 월급만으로는 불안해서 뭐라도 해봐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더 헷갈립니다. 정말 돈이 되는 건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가?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오늘은 제가 직접 쿠팡 위탁 판매를 운영하면서 겪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도 힘든 점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도 할만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현실, 매출이 크다고 실제로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쿠팡 부업 영상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매출인데요. 월 매출 1,000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처음 보면 엄청난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해 보니까 매출과 순수익은 완전히 다른 숫자였어요. 예를 들어 월 매출이 2천만 원이고 평균 마진이 20%라면 남는 돈은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400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수수료, 가격 변동, 배송, 반품, 세금까지 모두 빠집니다. 결국 매출만 보고 실제 수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한 건을 팔아서 실제로 만 원이 남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벌려면 한 달에 300건, 하루 평균 10건을 판매해야 됩니다. 하루 10건이면 쉬워 보이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와 가격을 확인하고 상품 결제하고 송장 등록하고 배송 상태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의나 반품이 생기면 처리할 일은 더 늘어나죠. 결국 위탁 판매는 상품 하나로 큰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본인이 설정해놓은 마진율 안에서 수많은 거래로 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숫자는 매출보다는 상품 한 건을 팔았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이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현실, 재고도 없고 일과 책임도 없다. 아닙니다. 위탁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 재고를 미리 살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저도 그 장점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가게도 창고도 필요 없고 돈도 적게 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장점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고가 없다는 거를 할 일이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품만 등록하면 주문이 들어오고 공급처가 배송까지 해주니까 저는 확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문이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재고를 확인하고 가격 확인하고 품절이면 또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됩니다. 안 되면 고객에게 취소 안내를 해야 되고요. 배송 문의, 정품 문의, 사이즈 문의도 들어옵니다. 배송이 끝나고 교환과 반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품 등록도 계속 해야 되고요. 상품을 찾고 옵션 정리하고 판매가와 마진을 계산하는 일도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등록해도 주문이 안 들어오는 날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품이 부족한가 싶어서 더 등록합니다. 그러다 안 팔리면 강의를 찾고 프로그램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품 등록이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과 없는 반복을 버티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저도 퇴근 후에 주문 처리하고 상품 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부업이라고 해서 일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회사 업무가 끝난 뒤에도 계속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큽니다. 세 번째 현실, 상품을 많이 올린다고 오래 버티는 건 아닙니다. 위탁 판매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상품을 많이 올려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상품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등록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품 수를 늘리는데 집중을 했어요. 상품을 계속 올리다 보면 하나 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등록한 상품을 누군가 돈을 내고 샀구나. 그러다 주문이 늘어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2배 올리면 매출도 2배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났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잘 팔리는 상품이 계속 잘 팔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바로 경쟁 판매자가 따라 붙습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 공급처의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잘 팔리던 상품이 갑자기 품절되거나 계절이 지나서 수요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브랜드 상품은 지식재산권이나 정품 관련한 문제도 신경 써야 됩니다. 저 역시 브랜드 신고와 상품 삭제를 겪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문제가 될 줄 모르고 등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상품을 많이 등록할수록 판매 기회뿐 아니라 이런 리스크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등록량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이 팔리는지, 어디서 이익이 나는지,
어떤 상품을 정리해야 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결국 위탁 판매는 상품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운영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현실, 매출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출이 처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저도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잘 되는 달이 있으면 안 되는 달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경쟁자가 늘어나고 공급처의 가격이 바뀌고 플랫폼의 정책도 계속 변합니다. 저 역시 최근 매출이 줄어드는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늦은 건가? 다른 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온라인 판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은 오르는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이 떨어졌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상품 등록이 줄었는지, 주력 상품의 시즌이 끝난 건지, 경쟁이 심해졌는지, 마진이 줄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위탁 판매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고 개선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쿠팡 위탁 판매가 직장인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도 필요 없고 큰 재고도 필요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판매를 직접 경험하면서 상품 선정, 가격, 고객 응대, 배송, 반품까지 실제 사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 월급 외에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버는 부업이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 되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몇 개 올려놓고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상품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을 찾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면서 오래 버틴 사람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3가지만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 둘째, 상품 한 건을 팔았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을 수 있는지. 세 번째,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 한 달에 몇 건을 팔아야 되고 한 달에 몇 건을 올려야 되는지. 이 3가지가 계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중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쿠팡 위탁 판매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부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복 작업이 싫은 분도 있을 거고 고객 문의와 반품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꾸준히 관리하고 작은 성과를 쌓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부업이 최고냐가 아니고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쿠팡이라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쉽게 돈 벌 거라고 생각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꾸준히 해볼 생각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